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행복했다는 착각. 그 이유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합니다. 특히 70년대나 80년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옛날 사람들이 정말로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왜곡되고 미화되기 쉽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잊히고 좋았던 기억만 남아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이러한 향수는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더뎠고 사회 변화도 느렸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리고 단순했던 만큼 스트레스도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지친 사람들은 단순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행복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 심화와 불평등 심화는 현대사회의 불행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친척, 이웃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높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정신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행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 심리에서 오는 불행감도 덜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며 개인의 가치관, 경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는 대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왜 사람들은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할까? 평균적인 한국인은 여태까지 살았던 인류의 99%보다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대부분의 왕족보다도 더 잘 살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과거 프랑스 왕들이 마셨던 포도주보다 품질이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운명에 대해 특별히 기뻐하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운명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선호하는 진화론적 경향은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꽤 바람직한데도 늘 날카롭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만족하는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사회의 모든 지표가 순조로운데도 나라가 금방이라도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조상들이 먼 곳의 맹수에 대해 느꼈음이 분명한 끊임없는 불안은 이제 위험하지 않은 삶의 국면으로 전해졌다. 불평은 어쩌면 자기만족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현실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졌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태는 불평 숙달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자연 선택이든 신이 손길이든 또는 단순한 훈련에 의해서든 인간은 대체로 불평하는데 정말 뛰어나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교육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불평한다. 고용했다고 상사에게 불평하며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인에게 불평한다. 포옹한다는 이유로 연인과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자녀들에게 함께하자며 불평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조물주에게 불평한다.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불평을 많이 연습한 우리는 불평에 너무 능숙해졌다. 그래서 더 많이 불평한다. 우리가 불평에 뛰어나다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요 부정 다음으로 풍요롭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본성인 듯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부자들만이 잘 산다 고 생각한다. 언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수천 번은 망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간의 99% 이상과 비교해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은 부유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우리 대다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문화적 방식, 다시 말해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반면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이는 풍요 부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현상이다.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불평 열망이라 일컬을 만한 요소가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원한다. 그러한 상황은 특정 종류의 압박감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만약 삶이 고달프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또는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떤 불쾌한 소식을 듣거나 어떤 것을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다면,
또는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불평의 원천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여유가 생긴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때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꽃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없다. 어떤 경쟁자가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남녀가 서로 다르다. 남성은 경쟁자가 경제적 전망, 직업적 전망, 신체적 힘의 차원에서 자신을 능가하면 더 괴로울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여성에 비해 더 강했다. 여성은 경쟁자가 매력적인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의 차원에서 자신을 능가하면 더 괴로우리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했다.